홍준표 대표 대구 셀프 입성. 아이고. 네. 왜 웃었어? 가겠다. 웃는 이유를 말해봐. 아, 꽃길만 걸으시라고요. 아, 네. 우리 표. 네. 정부에서는 쇠가 빠지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시죠. 네, 홍 대표가 대구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다고요. 예. 네. 오창석 씨는 네. 당협위원장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출마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천 심사위 할 때. 네. 또 바뀌는 거죠. 아니, 한번 출마했으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네. 왜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네, 뭐 때문에 못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당협위원장. 조직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 당은 당협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역위원장이 한 지역을 돌면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했어요. 그냥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달라는 남자라는 영상 자체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역위원장으로서 돈이 들어가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직원, 사무실 집기류,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포함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다는 가정하에도 300에서 500이 나가요. 월. 그럼 내 생활비까지 합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근데 당협위원장을 하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고 있어야 다음 그쵸. 총선 때 네.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자기 지지 기반을 닦아 놓는 거예요.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무슨 뭐 세미나 열어가지고 사람들 오라 그러고 네. 계속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갖고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혀가지고 총선 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북구를 여기 비어 있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에 신청을 해서 그냥 정말 김여성 말대로 편한 길만 가겠다. 여기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당대표가, 이런 적이 없어요. 당대표면은 정말 자기가 어려운 곳을 택하든가. 가야죠. 바람도 맞아주고.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자리도 없는데, 여기를 가서 신청하는 게 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안 나간다고. 국회의원.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그 뭔 꼬라지래? 여기 지금 대구 북구울이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양영모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사전 교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도 봐요. 갑자기 돌연 사퇴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방선거까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에 개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현역 의원은 홍일학 민주당 의원이죠. 그렇죠. 홍일학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 홍일학 의원이 재선하는 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가 여기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 참. 또 이렇게 막 비난 목소리 나오니까 뭐 여기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출마 뜻이 아니라 그냥 근거지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뭔 차이야? 그게 그 말이라고 전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나빠졌어. 그게 그 말이랍니다. 네. 여기서 스타트는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단지 시작만 할 뿐이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지아이가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려면은 정말 험지로 가갖고 자기가 뭔가 바람을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부산이나 경남. 그럼 지는 뭐 대구만 해갖고 대구만 잡아먹겠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6개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만둔다 했잖아, 당대표. 네. 그만두고 나서 여기라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본인은 뭐 또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말도 했어.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 했잖아요. 송파 동대문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초중고를 나왔다고. 뭐 친구들이 다 거기 있다고. 그건 핑계지. 어릴 적 동호회를 하든지 몇 명이나 연락하겠어. 고향도 아니면서 말이야. 차라리 나 같으면 송파갑 나가서 안희정 나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니 대선처럼. 그런 결기를 해야지. 당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지금 비난이 막 장난 아니던데요? 특히 친박 쪽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지. 그럼. 그렇죠. 당대표가 제일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만 꿀 빨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이니까 어쨌든 철회 이런 건 없겠죠, 당연히. 아니야. 합니다. 그럴까요? 아니 뭐 지금 대통령 후보 때도 했던 뭐 여러 가지 마지막 다 철회했잖아.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따운 소리 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뭐 언제나 철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 때도 아마 여기다 깃발 꽂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 홍 대표가 얼마 전에 MB 만났잖아요. MB 만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쇼를 하고 있다. 쇼는 참 잘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이 다스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예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MB가 뭔가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MB가 언질 해봐야 다수 수사는 거의 게임 끝난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예. 검찰이 어느 정도 다 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홍준표는 결국은 MB가 들어가든 말든 나랑 상관없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그치. 나는 무죄 나왔잖아. 본인은 괜찮기 때문에. 여유를 가진 자지. 아 그럼. 네. 그리고 또 MB 만났을 때 KNN도 점령당했다. 해서 KNN 보도국이 빡쳐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 점령당한 적 없다. 우린 공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홍준표는 계속 그런 얘기 해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모든 방송국 또 종편까지 다 저쪽으로 넘어간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가 무죄 받고 저기 당 대표로 있는 게 너무 좋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저 쓸데없는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우리 저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눈치 빠르게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아니 김성대 같은 경우에 또 UAE 거기에 대해서 네. 국정조사 지금 UAE 왕세제 측근이 왔는데 하면 안 되지 좀 미루자 이렇게 인간들 말이야 아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에서 한 일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했던 게 지금까지 스탠스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게 한 게 없다. 그런 생각. 또 하나 더 웃긴 거 안철수. 네. MB 쉴드치는 이 홍준표한테 갑자기 버럭하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번에 MB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 그래 규정을 내려놓고는 또 그러면 진짜 MB 아파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자꾸 나오니까 이제 또 정치적 제스처를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속 뻔히 보이는 거라고 좀. 이분 참 단순한 매력이 여전히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당이 합칠 거라는 말에도 반박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스를 지금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과 저 바른정당 합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나중에 또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자유한국당은 안 합친다. 홍준표하고는 안 한다. 이런 걸 또 한번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철수도 말을 몇 번이나 뒤집었어요. 바른정당하고도 합당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합당하고 있는 거니까 정치인의 말을 믿을 게 못 돼. 양당이 다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유승민도 오늘 뭐 통합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뭐 바른정당과 국당도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속도를 내겠지만은 합당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손학규 씨가 결국 또 안철수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손학규의 저주가 이번에도 적용이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안철수를 선택할 거라고 간보다가. 그렇죠. 결국은 또 간보다가 뒤통수 맞아요. 간보는 정치는 끝내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참 평생을 저렇게 간보다가 평생을 저렇게 뒷방 늙은이로. 둘 다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철수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뻔한 결과로 가고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뻔한 결과로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너도 간보지 말고 소신껏 밀어붙여. 뭘 간보았어요? 악플 따위 주눅 들지 말고. 악플. 네, 힘내시기 힘낼게요. 바랍니다. 요즘 별로 없습니다. 개인 쪽지로 오지 않나요? 개인 쪽지 좀 옵니다. 이 작가랑 놀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하나 책으로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볼록북이라고 받은 메시지나 이런 걸로 책 만들 수 있거든. 나중에 끝날 쯤에 한 1, 2년 모으면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뭐 오창석뿐만이 아니고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한테 그런 거 보낸 것 같아요. 이동현 놀지 말라고.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진정한 문파 정치인들 네. 있잖아요. 네. 지금 언급했던 사람도 그렇고 또 정치인 아닌 변호사들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다 나하고 친해. 왜 그러게요.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아니까. 거기까지만.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이면 한참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한다고요. 이거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일단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트럼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뭐 중국도 좋아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뭐부터 느끼냐면 일단 급이 맞아요. 오늘 또 대통령 방중 급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마. 하지마. 왜 여기서까지 그래요? 하지마. 그 논란 말고 예전에 이전 정권에서 네. 급을 이상하게 맞췄어요, 북한이. 저 막 팍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거 얘기한 거죠? 해주신 해주신 분께서도 쉴드 치다가 쓰러지셨다는. 급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 봐 여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급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남북 당국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 서울에서. 맞죠. 근데 무산됐거든. 그쵸. 왜 무산됐냐면 급 논란 때문에 무산됐어. 저쪽에서 우리가 차관이 우리가 통일부 차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차관을 내보내냐? 장관이 나와야지. 하고 지들은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냈어. 이제 지들도 급 안 맞게 맞춰놓고 우리 보고 땡깡구리. 그러니까 깨졌단 말이야. 이게 급 때문에 깨진 거야. 딴 깨진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봐요. 우리는 차관이 아니야 이번에. 장관이 나가죠. 뭐, 물론 차관도 나갑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조평통 그때는 서기국장을 내보냈잖아요. 네. 지금은 조평통 부위원장, 조평통 부장, 조평통 위원장까지 지금 총 출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딱 급이 맞는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아직도 조선일보에서 급이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자빠졌더라고. 누가 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어쨌든 흠집 내려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조평통이 정식 부서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면은 저번에는 조평통 서기국장 나왔을 때는 그건 뭐 말이 돼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까지 다 총 출동했는데 이거는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이 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급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남북 대화 논의 의제 우리가 뭘 다룰래,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할래 이게 결정돼요. 그렇죠. 그리고 협상하고 타결하면서 자 협상하고 타결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뭐 국제적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브앤테이크야. 뭐 한 개 줘야 우리가 받는 거고. 그런데 급이 떨어지면 자기가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다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그렇지. 되는데 안 돼, 그게. 안 되죠. 작은 근데 사람이 지금 나오면. 같은 경우에는 저 장관급이 양쪽에 다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타결이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타결을 시킬 때 본인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어. 근데 급이 떨어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력도 당연히 협상 타결 후에 구속력도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서기국장이나 우리 차관이 싹 서명하는 거랑 장관이랑 조평통 위원장이 서명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 구속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양쪽이 다 맞췄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조평통 자체가 1961년에 설립이 돼서 통일 전선 사업 차원에서 이제 조직을 한 거죠. 아예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2016년에 당 외곽기구였다가 국가기구로 승격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귀순했었던 황장엽 씨가 조평통 부위원장 출신이었던 그만큼 이제 중요한 기구기도 하고 리선권이라는 이 위원장이 중요한 이유가 국방위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군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나 뭐 비핵화 이렇게 큰 문제까지는 못 건드려요. 근데 다만 군사 접경 지역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민간 교류 확대라든지 그리고 NLL 문제라든지 당분간 평창 올림픽이 열릴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올림픽 기간 동안 확성기 방송을 좀 중단해달라. 삐라살포 같은 걸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남북 하천 공동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임진강 구역에서 황남댐에서 일방적으로 숨을 열어버리면은 그 밑에 이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 수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전의 그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또 이 급이 맞는 분들께서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고. 네. 우리 두 분의 스타일은 다르죠. 네. 네. 조명균이 약간 돌부처 스타일이고 리선권이 핏대 세우는 이 작가님. 나의 내 스타일이야? 일단 소리 지르는? 뭐 잘 맞겠네.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뭐 그런 것들 다 듣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회담이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럼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보면 회담 5명 중에서 각각 2명은 올림픽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체육성 부상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도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체육과 관계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이거 말고 어떤 다른 주제를 우리가 회담 의제를 올릴 수 있을까? 이산가족 상봉까지. 좋지. 네. 이산가족 상봉 같으면은 당장은 안 되겠죠. 그죠. 그 일각에서는 이 회담 그 대표단에 군 당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 회담에서는 평창 이번에 스포츠 문제랑 이산가족 상봉 이 정도에서만 의제가 협의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으로 진척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오 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언급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급이 될 여지가 있죠. 왜냐면은 그 언지를 미리 해줘야 또 다음에 진척될 수 있는 회의가 깔릴 수가 있는 거니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계속 공단 철수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다 끊기고 그랬잖아요. 첫술을 어떻게 다 배불러. 아니, 그럼 이 정도도 전 대단한 거라고 그럼요. 보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그쵸. 하느냐. 그래서 네. 이번에 차관급이 다 나온 것도 앞으로의 어떤 실무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진행의 여지를 여기서 뭐 볼 수 있다고도 하던데.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요? 예, 맞아. 예, 고위급이랑 실무급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도 예. 대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지면 아,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뭐 난공불락이죠. 아, 그럼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북한과 협의가 잘 돼가지고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에 개막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개헌 문제 이걸 또 대통령이 발의하고 이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점점 야당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자 남북 대화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뭘까요? 북미 대화죠. 아. 결국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해요. 그쵸. 마찬가지 미국도. 네. 그러면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고. 북한은 야, 저 걸기적거리는 나만 빠져. 우리가 바로 미국이랑 다이렉트 할 테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또 안 그렇잖아. 그쵸. 우리가 빠지면 또 무슨 뭐 코리아 패싱롱이 어쩌니 난리 칠 거라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한반도 균형자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뭘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박살났던 게 94년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는데 끼어들어갖고 나도 끼워줘.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머리 싸매다 얘들 좀 끼워줘라 이래가지고 잘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남북 대화 이렇게 해서 물꼬를 틀어주고 정말 북한하고 미국이 한다면은 우리는 빠져도 된다.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굳이 옛날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우리도 끼워줘서 찬물 끼워줄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하고 대화할 게 있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할 게 있잖아. 그럼요. 그 패싱문 어쩌고 한다고 우리가 뭐하러 끼어듭니까? 근데 기본적인 본질이 평화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그럼. 건데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뭐 만약 우리가 빠졌는데 평화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본질은 평화를 지키는 거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걸 원해요. 쌍궤 병행이라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랑 북미 평화 협정 협상을 병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뭔가 주도권을 잃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이번 북한 대표단에서 단장이 누가 올 거냐?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룡희 같은 사람이 온다면 올림픽 기간 중에 조금 더 나아간 진전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잖아요. 고위급이 온다면은 단장으로 물 밑에 벌써 다 얘기가 된 거겠죠. 그쵸. 와서 사인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것도 기대할 만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요즘 코인이 열풍이잖아. 나 비트코인. 저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150억. 와, 네. 그래. 네. 그 사기꾼 계속. 아니야, 사기꾼 아니라니까. 내가 그 인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네.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일찍 그분은 벌써 1년 전부터 비트코인 쭈글거릴 때 나도 같이 동참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방송함으로써 네. 더 난리 났어. 그거 오히려. 오히려. 레전짜리 돌도는 자기가 보여주고 인터뷰 끝났는데 또 올라 있어. 30억 올랐다고. 와, 그거 보고 나서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우리도 안 늦었다. 지금 하자. 그것 때문에 더 난리야. 근데 이미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못 사게. 뭐 다시 주요. 어느 정도 풀려주겠지 뭐. 하여튼 난리인데. 관심 가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고. 누군가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네. 잃게 되죠. 잃는 사람이 있고 아까 그쵸. 그 150억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도 잃은 사람도 많고, 되게 폐인된 사람도 그럼. 많고, 네. 그 150억 같은 경우에도 찾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150이야. 그럼요.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주변에 그 수익을 땡긴 사람이 그 앱 되게 게임 회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앱 개발에 나서신 거 이거 말해도 되나? 예. 뭐 해도 돼요. 누군지 모르는데 앱 개발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앱 개발한 사람 몇천 명 돼요. 아니 근데 내용이 좀 되게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비트코인 이게 빠져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빠져 있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앱을 개발해가지고
한도 이상 떨어지면은 알람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게 네, 비트코인 전용으로 만들겠다. 그래도 본다. 그렇게도 그래도 본다. 봐. 네. 그렇게도 본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광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여기가 부흥해가지고 한다래도 그 개인이 돈을 벌지 국가가 버는 건 아니잖아. 국가 경제 성장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국가 경제 성장 관계가 있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이야. 주식시장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남북회담이 성사되고 하면 주식시장은 그쵸. 당연히 좋은 반응을 나올 수밖에 외투. 없습니다. 외투지, 그렇지. 네. 외국인들이 한반도가 저렇게 드쓱드쓱거리다가 평화 안정화되면 당연히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지 뭐, 전 세계 투자할 곳이 뭐 몇 군데 있나? 그러니까 한반도 시장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야가 많다. 좀 있으면 올해 아마, 1인당 GDP 3만 달러 넘을 텐데 주식도 잘 돼가지고. 예. 좀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 전 다 처분했어요. 저는 이제, 네. 달러나 엔에 한번 투자해볼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N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도 엄청 떨어졌어요. 원래 한번 투자해볼까. 그래서 제가 좀 달러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엄청 손해봤지, 지금. 나는 뭐, 하나, 거꾸로 가! 지금 엄청 손해봤는데. 한식이 아닙니까? 한치기. 한식이 뭐, 아니야. 달러 통장이 있어요, 따로. 근데 아, 비트코인으로도 환치기를 한대요. 이제 막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달라고 하고 돈 보내고. 네. 달러도 좀 사놓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달러나 엔이나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여름에 또 여행 갈 때 쓰면 되잖아. 그쵸. 뭐 그래? 그럼. 안 그래? 여행만 가고. 우리 잘 되면 정전구역 다 여행 갑시다. 정말? 네.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오늘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됐어 이렇게 여행을 꼭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던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이 새누리당 창당 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후원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6만 건 정도 후원을 했는데 6만 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4만여 건이 불법이다 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약 63억 4천만 원 모금이 됐는데 우와.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해요, 진짜. 보수는 살아있다. 역시 돈은 있다 그쪽에. 박사모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금액 37억 9천만 원을 제외한 그쵸. 약 25억이 불법 기부금이다. 야, 근데 박상호들 대단하네. 37억씩 모아줬네. 쌈짓돈 다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연 비슷하네. 박근혜가 헤쳐먹은 돈, 특활비로. 네. 그 돈이랑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규모가. 괴를 비슷하게 가네요. 얘들은 30대 후반을 좋아하나 봐. 뭡니까? 김여성 30대 후반 아니야? 그렇다. 후반이다. 누가 중반이지. 후반이야. 이제 후반이야.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네. 어쨌든 이거를 불법 기부금으로 보는데 이 불법 기부금의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 비용으로 썼다.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당은 좋은 일 만드는. 그 새누리당. 곰돌이 있는. 네. 그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변희재도 있고 정미용도 있고 지금 다 싸우고 다 지금 갈라졌지만 그것도 돈이 없어서 안 싸웠어. 돈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지들끼리 막 유일한 의원이 있는 거 탄핵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일단 돈 자체를 이상하게 썼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기부를 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부를 했던 금액을 허위 문서 조작한 것도 드러났고 사용 금액도 원래 썼던 탄국육 집회가 아닌 새누리당 창당으로 썼다. 용도도 이상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기부금품 16조에 보면은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맞아요. 모으면은 1,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10억 원이 넘어가면 행정자치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탄기국은 40억이 넘었는데 행자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을 위반한 건 하나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금도 모금인데 모금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서 그 탄기국은 그렇게 사용을 한 거고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 촛불 집회 후원금도 미리 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투명하게 다 회계가 알려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벗어난 거다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김효성 기자 말대로 돈을 어디다 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 아 정말 중요하죠. 지금 박근혜가 공주에 몰려가지고 유영아 변호사를 또 임명했어요. 계속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유영아를 불렀어.
그거 2부 첫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네. 2부에서 이어. 저는 안 봐도 잘하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조그만 얘기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은 박근혜가 특활비로 받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직원들 뭐 용돈이라면 좀 그렇고 보너스로 줬다든가 그야말로 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지가 주사 치료하는데 쳐 쓰고 기치료하고. 그런데 쳐 쓰고 의상비에 쳐 쓰고 또 뭐 대포폰 만드는데 쳐 쓰고 이랬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죠. 대통령이 대포폰이 뭡니까? 또 여기서 경찰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라고 후원금 낸 사람들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고 또 지랄한. 아니 문제가 들어왔으면 회원 명단을 네. 조사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촛불 집회 아까 얘기 나왔지만 충분히 여기는 수사를 받았어요. 너네 똑같이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면은 수사 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처벌 받으면 돼요. 아니 뭐 영장 나와서 영장대로 한 건데 무슨 그럼 법원을 탓해야지 왜 경찰을 탓해?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 준 건데 전혀 문제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부금 자체, 기부를 받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 공금 유용하거나 잘못되게 쓴 걸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탄기국 자체의 집단이 촛불혁명과 다르다고 해서 그 기부 모금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쓴 걸 지금 법적 처벌 절차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강정마을 시위 참가자들한테도 이렇게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았다고 처벌을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기부금법에 대해서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서도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기부금법이 1951년에 제정이 됐어요. 이때는 약간 반민간 단체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이 여러 난립을 해서 기부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 제정할 때 강제로 기부를 할 수 없도록 약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법이 나왔던 건데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고하면 되는데 등록제인데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반려가 됩니다. 강정마을 경우도 제주도에 등록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반려를 했어요. 그 사실상의 허가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후원금 수사의 핵심은 모금 과정보다는 후원금의 불법적인 사용이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박사모 사람들도 무슨 자기들 딴에는 나라 살리려고 이게 기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왜 돈 줬어? 너 불법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홍준표 대표 대구 셀프 입성. 아이고. 네. 왜 웃었어? 알겠다. 웃는 이유를 말해봐. 아, 꽃길만 걸으시라고요. 아, 네. 우리 표. 네. 정부에서는 쇠가 빠지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시죠. 네, 홍 대표가 대구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다고요. 예. 네. 오창석 씨는 네. 당협위원장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출마도 했는데. 그게 이제 공천 심사위 할 때 네. 또 바뀌는 거죠. 아니, 한번 출마했으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네. 왜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네, 뭐 때문에 못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당협위원장. 조직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 당은 당협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역위원장이 한 지역을 돌면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했어요. 그냥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달라는 남자라는 영상 자체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역위원장으로서 돈이 들어가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직원, 사무실 집기류,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포함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다는 가정하에도 300에서 500이 나가요. 월. 그럼 내 생활비까지 합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근데 당협위원장을 하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고 있어야 다음 그쵸. 총선 공천. 때 네.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자기 지지 기반을 닦아 놓는 거예요.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무슨 뭐 세미나 열어가지고 사람들 오라 그러고 네. 계속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갖고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혀가지고 총선 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북구를 여기 비어 있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에 신청을 해서 그냥 정말 김여성 말대로 편한 길만 가겠다. 여기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당대표가, 이런 적이 없어요. 당대표는 정말 자기가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지. 그럼. 그쵸. 당대표가 제일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만 꿀 빨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두지휘해야 맞아. 될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이니까 어쨌든 철회 이런 건 없겠죠, 당연히. 아니요. 합니다. 그럴까요? 예. 아. 아니 뭐 지금 대통령 후보 때도 했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다 철회했잖아.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딴 소리 하고 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뭐 언제나 철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 때도 아마 여기다 깃발 꽂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그 홍 대표가 얼마 전에 MB 만났잖아요. MB 만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쇼를 하고 있다. 쇼는 참 잘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이 다스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아예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MB가 뭔가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MB가 언질 해봐야 다수 수사는 거의 게임 끝난 상황이에요. 그쵸? 지금. 예. 검찰이 어느 정도 다 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홍준표는 결국은 MB가 들어가든 말든 나랑 상관없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치. 나는 무죄 나왔잖아. 본인은 괜찮기 때문에. 여유를 가진 자지. 아 그럼. 네. 그리고 또 MB 만났을 때 KNN도 점령당했다. 해서 KNN 보도국이 빡쳐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 점령당한 적 없다. 우린 공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홍준표는 계속 그런 얘기 해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모든 방송국 또 종편까지 다 저쪽으로 넘어간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가 무죄 받고 저기 당 대표로 있는 게 너무 좋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저 쓸데없는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우리 저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눈치 빠르게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아니 김성대 같은 경우에 또 UAE 거기에 대해서 네. 국정조사 지금 UAE 왕세제 측근이 왔는데 하면 안 되지. 좀 미루자. 이렇게. 인간들 말이야. 아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에서 한 일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했던 게 지금까지 스탠스잖아요. 보면 볼록북이라고 받은 메시지나 이런 걸로 책 만들 수 있거든. 나중에 끝날 쯤에 한 1, 2년 모으면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드릴게요. 뭐 오창석뿐만이 아니고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한테 그런 거 보낸 것 같아. 이동형 놀지 말라고.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진정한 문파 정치인들 네. 있잖아요. 네. 지금 언급했던 사람도 그렇고 또 정치인 아닌 변호사들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다 나하고 친해. 왜 그러게요.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아니까. 거기까지만.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이면 한참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한다고요. 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일단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트럼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뭐 중국도 좋아라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뭐부터 느끼냐면 일단 급이 맞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 방중 급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마. 하지마. 왜 여기서까지 그래요? 하지마. 그 논란 말고 예전에 이전 정권에서 네. 급을 이상하게 맞췄어요, 북한이. 그렇죠. 막 팍팍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거 얘기한 거죠? 해주신 분께서도 쉴드 치다가 쓰러지셨다는. 급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 봐 여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급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남북 당국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맞아요. 근데 무산됐거든. 그쵸. 왜 무산됐냐면 급 논란 때문에 무산됐어. 저쪽에서 우리가 우리가 통일부 차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차관을 내보내냐? 장관이 나와야지. 하라고 지들은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냈어. 이제 지들도 급 안 맞게 맞춰놓고 우리 보고 땡깡구리. 그러니까 깨졌단 말이야. 이게 급 때문에 깨진 거예요. 딴 깨진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봐요. 우리는 차관이 아니야 이번에 장관이 나가죠. 뭐, 물론 차관도 나갑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조평통 그때는 서기국장을 내보냈잖아요. 네. 지금은 조평통 부위원장, 조평통 부장,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게 한 게 없다. 그런 생각. 또 하나 더 웃긴 거 안철수. 네. MB 쉴드치는 이 홍준표한테 갑자기 버럭하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번에 MB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 그래 규정을 내려놓고는 또 그러면 진짜 MB 아파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자꾸 나오니까 이제 또 정치적 제스처를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속 뻔히 보이는 거라고 좀. 이분 참 단순한 매력이 여전히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당이 합칠 거라는 말에도 반박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스를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나중에 또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자유한국당은 안 합친다. 홍준표하고는 안 한다. 이런 걸 또 한번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철수도 말을 몇 번이나 뒤집었어요. 바른정당하고 합당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합당하고 있는 거니까 정치인의 말을 믿을 게 못 돼. 양당이
다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유승민도 오늘 뭐 통합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뭐 바른정당과 국당도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속도를 내겠지만은 합당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손학규 씨가 결국 또 안철수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손학규의 저주가 이번에도 적용이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안철수를 선택할 거라고 간보다가. 그렇죠. 결국은 또 간보다가 뒤통수 맞아요. 간보는 정치는 끝내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참 평생을 저렇게 간보다가 평생을 저렇게 뒷방 늙은이로. 둘 다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철수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뻔한 결과로 가고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뻔한 결과로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너도 간보지 말고 소신껏 밀어붙여. 뭘 간보았어요? 악플 따위 주눅들지 말고. 악플.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별로 없습니다. 개인 쪽지로 놓지 않나요? 개인 쪽지 좀 옵니다. 이 작가랑 놀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한 책으로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 곳을 택하든가. 가야죠. 바람도 맞아주고.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자리도 없는데 여기를 가서 신청하는 게 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안 나간다고. 국회의원.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그 뭔 꼬라지래? 여기 지금 대구 북구울이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양영모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사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사전 교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도 봐요. 갑자기 돌연 사퇴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방선거까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에 개입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현재 현역 의원은 홍일학 민주당 의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일학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 홍일학 의원이 재선하는 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가 여기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 아, 참. 또 이렇게 막 비난 목소리 나오니까 뭐 여기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출마 뜻이 아니라 그냥 근거지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뭔 차이야? 그게 그 말이라고 전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나빠졌어. 그게 그 말이랍니다. 네. 여기서 스타트는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단지 시작만 할 뿐이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지아이가 진짜 지방선거를 이기려면은 정말 험지로 가갖고 자기가 뭔가 바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부산이나 경남. 그럼 지는 뭐 대구만 해갖고 대구만 잡아먹겠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6개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만둔다 했잖아, 당대표. 네. 그만두고 나서 여기라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본인은 뭐 또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말도 했어.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서 했잖아요. 송파 뭐 동대문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초중고를 나왔다고. 뭐 친구들이 다 거기 있다고. 말고는 핑계지. 그 어린 적 동호회를 하든지 몇 그냥. 명이나 연락하겠어. 고향도 아니면서 말이야. 차라리 나 같으면 송파갑 나가서 안희정 나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니 대선처럼. 그런 결기를 해야지. 당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지금 비난이 막 장난 아니던데요? 특히 친박 쪽에서